옛 39사단터 토양오염 조사에 축소 정황이 드러나면서 창원시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수주량 급감으로 경영난에 빠진 조선소에서 시운전 기름을 둘러싼 억대의 납품 비리가 드러나 조선소 직원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월 근로자 3명이 숨진 김해 산업단지 옹벽 붕괴 사고는 무리한 공사로 인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경남 도의원의 절반 이상이 조례 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옛 39사단터가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으로 오염됐고 이마저도 조사 범위가 축소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독기관인 창원시가 오염 사실을 반년 이상 숨긴 것으로 드러나 과연 재기능을 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옛 39사단터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 결과가 창원시에 최초 전달된 건 지난해 9월쯤. 당시 보고서에는 분양 예정인 1, 2단지 터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었지만 추가 조사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종 보고서가 창원시에 제출된 건 올 1월. 여전히 1, 2단지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다 조사 범위까지 축소돼 있었습니다. 깊이 15m까지 오염 정도를 조사해야 하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대부분 근거 자료 없이 2m에서 7m까지만 조사한 겁니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창원시는 12일 만에 이 보고서를 전격 수용합니다. 조사 기관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믿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조사하는 걸 갖다가 옆에 가서 옆에 볼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몬생길입니다. 네, 솔직히. 이런 데다 창원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오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KBS의 보도로 드러날 때까지 7개월 넘도록 숨겨왔습니다. 주택 수요자가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걸 못 알려준 것은 관계 당국이 직무유기를 했다. 창원시 의회는 업체와 유착의 결과인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의 이런 비밀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옛 39사터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둡니다. 시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까지 숨겨온 창원시의 행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회사는 수주량 급감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와중에 제1속을 챙긴 조선소 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선박 시운전 기름을 계약보다 적게 납품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챙겼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 건조한 선박은 시운전을 마치고 선주사에 인도됩니다. 시운전 때 선박에 넣는 해상유류 HFO는 100톤에서 300톤가량, 톤당 가격은 85만 원 선입니다. 경찰은 유류 납품업자가 계약보다 적게 기름을 넣는 것을 눈감아주고 2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조선소 전 직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저희 쪽에 접근을 해서 기름을 조금 유류 셔틀을 내주면 저희들이 얼마나 보상을 해주겠다고. 또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유류 납품업자 2명도 적발했습니다. 직원들이 발주 물량 대비해서 공급량이 작게 들어오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묵살을 해가면서 2013년부터 3년 동안 이렇게 빼돌린 기름이 305톤, 2억 6천만 원어치입니다. 이들은 바다 위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경우 출렁이는 데다 평형수 때문에 기름의 무게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 회사는 조선 불황에 따른 경영난으로 채권단과 협약을 맺고 경영 정상화에 나선 조선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여기서 아무리 아껴봤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후회하겠습니다. 뒷돈을 받은 조선소 직원들은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대규모 실직 사태가 우려되는 조선업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고용 유지 지원금 등 실직자와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 안정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에 임금 삭감 등 기업의 자구 노력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소들의 수주 잔량이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수주 잔량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18척, 782만 CGT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81척, 439만 CGT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월 김해에서 15m의 옹벽이 무너져 일하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건설업체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무리한 공사를 벌이다 일어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옹벽이 무너져 벽돌과 옹벽이 공장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옹벽 위에서는 공장 신축과 도로를 만드는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허가와는 다르게 공사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건축 허가를 다시 받지 않은 불법 공사로 드러났습니다. 처음 허가가 났을 당시에는 이렇게 10여 미터 정도 떨어져서 공장을 짓게 돼 있었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사전 승인 없이 옹벽에서 1.5m 정도 근접해 공장을 지었습니다. 공장터를 넓게 쓰려고 위치를 옮긴 겁니다. 건물 위치를 옮기다 보니 옹벽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게 됐고 결국 무너졌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시행사에서 작업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 입장을 선시고. 게다가 공사업체는 허가 없이 공사를 벌인 뒤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불법 공사를 숨기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감리마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감리가 공사 관리 감독을 하고 관할 관청 시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면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보고를 누락하고 해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현장 책임자 42살 조모 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56살 김모 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요즘 경남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남도의원 절반 이상이 조례 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의정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의회의 대표 기능인 조례 발의, 자치단체의 사업 시행과 집행부를 견제하는 핵심 권한입니다. 지난해 경남도의회가 처리한 조례는 모두 150건. 이 가운데 도의원과 각 위원회가 발의한 건수는 51건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합니다. 개별위원회 발의 실적은 더 심각합니다. 경남도의원 전체 55명 가운데 지난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불과 25명, 나머지 30명은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도의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경남도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실적은 0.92건으로 전국 17개 도의회 가운데 16위, 최하위권입니다. 조례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도 그 공을 들인 만큼 특별히 칭찬받거나 조명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아요. 반면 올해 경남도의원의 연간 의정비 인상률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5,457만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133만 원, 2.5% 올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뭐라고 해도 결국은 이제 주민들을 대표해서 도정과 시정에 대한 어떤 감시 감독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는 점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의원의 조례 제정과 개정 등을 대표 기능이자 집행부 견제를 위한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발의 건수는 전국 꼴등, 의정비 인상률은 전국 1등인 이곳 경남 도의원들. 경남도민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4.13 총선에 출마한 경남 지역 후보들이 정부에 청구한 선거 비용 보전액이 49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후보 53명 가운데 37명이 청구한 선거 보전 비용이 총 49억 3천여만 원, 1인당 평균 1억 3천만 원을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최고 청구액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권문상 후보로 2억 3천여만 원입니다. 지리산 권역 한방특화 웰리스 산업 육성 투자 협약식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홍준표 도지사와 허기도 산청 군수, 김영기 주식회사 휴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휴롬은 142억 원을, 성노복지의료재단은 2018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경남적 중고등학생 100명 중 7명이 담배를 피우고 이 가운데 하루 10개 이상 피우는 학생은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등이 경남적 중고등학생 4,700여 명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의 7%가량이 담배를 피우고 흡연율은 남학생이 11.9%로 여학생 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전북 김제구제역 발생과 3월 경기 이천 조류독감 발생으로 경남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 방역 조치가 오늘자로 해제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